스탠퍼드 컴퓨터 과학과, 이게 어떤 건물일까요? 이게 바로 게이츠 빌딩입니다. 그 유명한 게이츠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인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구글 창업자들이 나오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저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와 있는데요. 진짜 제가 오고 싶었던 대학교인데 지금 다 늙어서 이렇게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후보타워 앞에서 지금 전경을 바라보면서 또 안 될 공학이니까 공학 관련 건물들, 휴렛패커드, HP사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젠슨항이 지었던 건물도 있고 함께 살펴보시면서 공학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력들이 지금 공급된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산호세, 세너제이 지역에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탠포드 오벌이라고 돼 있는 곳에 이제 우버 택시를 내려가지고 쫙 봤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 저 유명한 후버 타워가 보이고, 이 건축 양식들이 이제 천천히 걷기만 하더라도 이게 특이해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석조 건물이잖아요.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사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이렇게 아치도 막 있고 막 뭔가 창문이랑 입구 같은 것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은 또 붉고 복도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후보 타워로 먼저 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전망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라가서 일단 한번 본 다음에 공학쿼드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지금 보는 분수가 제가 인트로 찍었던 배경의 분수이고, 내부에 보면은 이 후보 타워가 스탠포드 대학교 설립 5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를 기리기 위해서 1941년에 건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후버가 대통령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제 1회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에.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니까 네,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항상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보니까 워낙 스탠포드가 넓거든요. 33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여의도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한 11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파구를 다 뒤덮는 영역이 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공학동 쪽을 조망을 하면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휴렛패커드, 뭐 젠슨한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로버트 로젠크란츠 과학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쿼드라고 SEQ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5월 15일 스탠포드 공과대학이 10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인데,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뭐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침 드디어 오게 된 이 올해가 바로 공과대학의 100주년이라서 뭔가 또 기분이 이제 새록새록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쿼드, 이 SEQ라고 하는 곳이 왜 로버트 로젠크란츠냐? 로버트 로젠크란츠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부자입니다. 원래 이 건강수명의 연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 타워를 내려와가지고 이 게이트가 있는 이 멋진 곳을 중심으로 쭉 걸어왔고, 저 공학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후보 타워에서 공학동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만나는 이 공학 건물이라고 하면은, 제일 눈에 띄던 게, 안될공학 채널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바로 고든 무어 빌딩입니다. 정확하게는 고든 앤 베티 무어 빌딩인데요. 요게 이제 주로 나노 기술이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사이언스 이런 연구에 중점을 둔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텔의 공동 창립자죠, 고든 무어, 그리고 그의 아내 베티 무어의 기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저도 대학원 때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스탠포드 나노 패브리케이션 퍼실리티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마이크로 나노 크기의 어떤 장치들을 제작하고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장비들을 갖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자들한테도 이제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계보다도 산업계가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램이라고 기어볼레 첨단 재료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료광을 하는 거죠. 어떤 첨단 재료들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연구를 한다라거나, 재료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학과 소속의 연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데, 건물 자체가 어떤 진동이라든가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노 스케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고든무어 빌딩을 지나서 이 공학동을 쭉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딱 왼쪽을 보니까 젠스낭 빌딩 앞에 이 약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왔거든요. 이 화살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스트 웨스트 액시스 해갖고 첫 번째 만났던 것이 이 무어 머티리얼 리서치 이쪽이죠. 그 외에도 애스트로피직스 이런 건물도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와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 바로 엔비디아 오디토리움이 있고 밑에 응용과학 쪽이라든가 여기 SEQ 코트야드라고 크게 야드가 돼 있고 각각의 이 별을 닮은 것들이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밑에 패커드 빌딩, 휴렛 빌딩, 세카이아 홀도 있고 여기 스탠퍼드 뉴로사이언스, 여기 게이츠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도 여기 있죠. 2010년에 지어진 지금 보시는 젠스낭 엔지니어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알죠. 2010년도에 젠스낭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젠스낭을 아셨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젠스낭이 스탠퍼드에서 1992년에 전기공학 석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거 2008년도에 이 젠스낭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가총액도 엄청 커지고 젠스낭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지만도 이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라든가 컨퍼런스 오디토리움이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책이 없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미디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U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GPU가 원래는 게임 그래픽용으로 개발이 됐던 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 픽셀 하나를 계산하는 과정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거를 CPU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컴퓨팅 자체는 좀 작지만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CPU의 X86이라든가 ARM의 리스크 아키텍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는 다른 쿠다라는 아키텍처를 새로 만든 게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병렬 처리라는 게 훨씬 더 스케일링 업을 시키고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기존의 RNN 같은 그런 모델들, LSTM 같은 모델들이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한계가 되어야지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으로 쫙쫙쫙 병렬로 쫙쫙쫙 쏘아주니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딱 이제 결합이 잘 되면서 폭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뭐 학과 사무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 돌 아트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좀 이 공간은 공대 구역이다 라는 느낌으로 뭔가 보여주는 재밌는 모습이었고요. 젠스낭을 이렇게 본 다음에 스쿼드를 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HP를 봐야 되죠. 휴렛 앤 패커드. 우선 지도의 오른쪽에 있었던 데이비드 패커드 전기공학 빌딩의 경우에는 스탠퍼드 졸업생이시죠. 이분도 전기공학 관련된 핵심 학과들을 연구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최근에 지하 공간에 어떤 최첨단 스탠퍼드 로보틱스 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전기공학의 넥스트에 대해 맞춰 가지고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윌리엄 휴렛 티칭 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티칭 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 교육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강당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요 사이언스 입문 과정이라든가 강연에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렛 재단은 2001년도에 스탠포드에 4억 달러라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역사적인 기부를 단행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스탠포드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창업을 해요.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HP를 창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탠포드와 HP가 같이 이렇게 뭔가 공생하는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 애초에 이 빌 휴렛이라는 분이 데이비드 패커드를 만나면서 스탠포드 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939년에 물론 이제 물가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538달러의 자본금으로 팔로알토 차고에서 휴렛 패커드를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글어스에서 팔로알토 휴렛 칩에는 HP 가라지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하면은 쭉 가거든요. 가봅시다. 쭉 윙 슈. 아, 여기네요. 여기 HP 가라지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라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념을 하시면서 휴렛 패커드 가라지. 팔로알토 지역이 스탠퍼드랑 가깝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내리면은 쭉 내려와서 이 스탠퍼드 지역이 있죠. 거기에 팔로알토 지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마운틴뷰 이쪽에 지금 구글이 차지를 하고 있죠. 쇼어라인 파크 여기서 맨날 구글 I/O 이걸 하고 있고 또 이쪽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 쿠퍼티노 이쪽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동그라미 애플파크. 그러니까 산호세 이쪽 지역에 보면은 참 이 지역이 딱 이게 있어가지고 물론 조지아텍도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테크들이 이제 그대로 이 우수한 인력들이 쑥쑥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팔로알토 가라지에서 오디오 발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휴렛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각적인 어떤 사고를 단련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구글 어스로 보니까 재밌어서 스탠퍼드 쪽도 계속 구글 어스로 보면은 자, 제가 여기 내렸었거든요. 여기 우버 타고 내려가지고 후버 타워로 가서 이게 쫙 보고 이쪽 동네가 SEQ네 라고 해서 이 SEQ로 갔던 거예요.
왕 엔지니어링 센터 여기 있고, SEQ 있고, 여기 데이비드 패커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있고, 윌리엄 휴렛 센터 있죠. 그 다음에 스탠퍼드 컴퓨터 과학과. 이게 어떤 건물일까요? 이게 바로 게이츠 빌딩입니다. 그 유명한 게이츠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인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구글 창업자들이 나오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일단 이 빌 게이츠랑 그 아내분께서 이 건물 건립을 기부를 한 거죠. 빌 게이츠가 이렇게 딱 건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구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제 경쟁자죠.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재단이 따로 나와 있죠. 어쨌든 컴퓨터 과학 쪽에서 스탠퍼드 핵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AI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 컴퓨터 그래픽스, 뭐 다양한 분야 연구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퍼드의 AI 연구소도 이제 SAIL이라고 있거든요. 세일이라고. 거기도 여기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게이츠 빌딩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도 1996년도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이 스탠포드의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이 웹 검색 엔진 백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글 전신이에요. 그러면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만들죠. 우리 논문들도 많이 인용될수록 중요 논문으로 평가받듯이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도 다른 중요한 페이지로부터 링크를 많이 받을수록, 인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중요 페이지로 판단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더 세세한 알고리즘도 있겠지만 개괄적인 구성은 그렇게 된다라고 치고, 그렇게 하면서 야후도 다 터뜨리고 알타비스타도 터뜨리고 다 터뜨리면서 구글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금의 구글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게이츠 빌딩 연구실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초기에 알고리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레리 페이지랑 브린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공우주공학 쪽에 윌리엄 듀랜드 빌딩이라고 있는데, 스탠퍼드 기계공학과 교수를 하면서도 미국 이 항공공학 선구자로서 알려진 윌리엄 듀랜드를 기리면서 만든 빌딩이면서, 여기서 막 프로펠러 같은 거 설계하고 뭐 항공역학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이게 또 제가 그 구글 베이뷰 캠퍼스 들려서 캠퍼스 구경시켜 드렸잖아요. 거기 근처에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또 연결고리가 있어갖고 이 인근에서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면은 프로펠러 어떻게 만들어라, 항공우주 어떻게 하라, 이런 우주 초기 우주 경쟁 시절부터, 냉전 시절 때부터 스탠퍼드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 우주 개발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도 제임스 안나 클락 센터라고 GPS 기술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 이 제임스 스피커라는 분이거든요. 이 제임스라는 분인데, 아내분은 이 부동산 사업가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분이 스탠포드 육상 트랙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빌딩을 교수직 기금 포함해서 엄청나게 3,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클라크는 이 실리콘 그래픽스 SGI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넷스케이프 초기 브라우저죠. 그런 창업 기업가기도 하고 이 스탠포드 교수 출신이기도 해요. 건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공학이든 의학이든 인문학이든 서로 섞여갖고 뭔가 융합적인 거를 뭔가 하려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보시면 바이오엑스라고 보이시죠? 바이오엑스 프로그램이라고 이 생명과학이라든가 공학, 의학 이런 것들을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이 스탠퍼드 대표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필요에 따라서 실험실 공간도 이게 쉽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초소형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고 암세포를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바이오로 봐야 될까요? 기계공학으로 봐야 될까요? 전자과로 봐야 될까요? 뭐 뭘로 봐야 될까요? 다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둘러본 장소들을 쭉 봤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저 뭐 기념품 샵도 가고, 다른 뭐 법대 건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돌아봤어요. 배가 고파서 뭐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로덴 가든도 가고, 그 다음에 켄터 뮤지엄 가서 재밌는 것들도 보고 했는데, 스탠퍼드 캠퍼스 곳곳에 실제로 하나하나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가니까 굉장히 좀 뭔가 느낀 게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산호세 지역하고 가깝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공급될까라고 하면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졌고 있다라는 게 참 부럽기도 했고, 여튼 오늘 스탠퍼드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워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꾸려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포드에서 에러였습니다.